그젯밤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이 발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고에 적재돼 있던 타이어 21만여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당분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인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자 정부가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로 들여오고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6 요격 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가 전진 배치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고 앞으로 김기현 대표와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명계가 당직 개편 등 쇄신론을 주장하면서 친명계와 공개 충돌하고 있습니다. WBC에서 우리 대표팀이 중국을 완파했지만 3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세계 야구와 더 벌어진 격차를 확인한 대표팀은 오늘 귀국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이 불로 11명이 다쳤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탄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꽃과 연기가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잠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불꽃이 엄청 났잖아요. 막 여기 저쪽에서 엄청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날아다녔어 불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이 많은 불덩이가 소리도 엄청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주변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 대용량 방수포와 헬기 등이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불로 직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공장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또 타이어에서 나는 유독성 매연이나 가스가 많이 분출돼서 저희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불은 고무에 열을 가해 완제품을 만드는 타이어 성형 압출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화재 초기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람벨이 울리고 나서 초기 진화를 했는데 초기 진화를 좀 실패하는 바람에 화재가 커져서 바로 외부 119에 신고해서 한국타이어 측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한 것 같다고 밝힌 가운데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불이 확산한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9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은 화재 예방 시설을 보강하는 등 법규 이상의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해 그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에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는 12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6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그때보다 진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피해 규모 역시 더 컸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어가 한번 연소가 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그래서 지난 화재 뒤로 소방 관련 시설과 방제 시스템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꽃 감지기를 전 공정에 설치했고 자동으로 불꽃을 감지하는 CCTV도 다는 등 화재 감지 시설을 법 규정 이상으로 최신화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14년 화재 뒤에 업체가 인화성 물질로 이루어진 물류 창고에 대해 어떤 화재 방어 대책을 세웠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연물이 한번 불이 났을 때 한꺼번에 모여있다는 건 상당히 좀 집중돼 있다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서도 그런 위험성들을 인지해서 나름대로 조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10년도 안 돼 코앞에서 다시 무서운 화염을 목격한 주민들은 업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더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해. 그냥 부모로서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화물대가 아무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타이어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거듭된 불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 파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되고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파산을 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는 국내에서 흘러간 펀드 투자금의 일부도 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치금 100% 보증을 약속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에 투자한 돈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정부 출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수익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 글로벌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도 가입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실리콘밸리뱅크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모두 날릴 뻔했지만 미국 정부가 예치금 전액 보호를 약속하면서 한숨은 돌렸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펀드는 대부분 예금보험 한돈의 예금이고 스타트업 예금도 미 정부의 보증으로 요청만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밸리뱅크 그룹 주식 10만 795주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말 신고가 기준 2,319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실리콘밸리뱅크 주식 2만 87주와 연수에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주식 9만 1,843주를 합쳐 200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는데 역시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당시 600달러에 육박하던 실리콘밸리뱅크 주가는 파산을 앞둔 지난 9일 1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지금은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국내 은행이나 보험 등 기관 투자자가 직접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 주식을 사들인 금액도 모두 다 해서 5억 원 미만이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큰 피해는 없다지만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봤습니다. AA-는 피치 등급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0년이 넘게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을 반영해 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반영해 국내 총생산 기준 올해 성장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인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군은 약 7조 3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 대폭 강화에 나섭니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로 들여오고 북한 미사일에 맞설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도 도입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로 한미 요격망 회피를 시도하는 북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 무기를 선보이는 북한에 맞서 우리 군도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선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 수행 등 한국형 삼축체계 보강 차원에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2028년까지 약 3조 7,500억 원을 들여 약 20대를 들여온다는 계획인데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 군의 F-35A는 60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의 구매 계획도 확정됐습니다.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데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7,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도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없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 이지스함이 주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400km를 넘고 항공기는 물론 탄도, 순항미사일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는 SM-6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2032년까지 약 1조 5,5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벙커버스터 KT짐을 개선하는 계획도 나왔는데 군은 이를 통해 타격력과 기동성, 생존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캘리포니아행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2016년 발사한 이후 이를 개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력 측면에서 이것의 의미를 분석 중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북한의 어떤 저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 18분 32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7도, 동경 129.14도고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이끌 김기현 지도부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2차례씩 김기현 대표와 정기 회동도 하기로 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용산 집무실로 초대했습니다. 3.8 전당대회 이후 꼭 닷새 만에 상견례. 축하한다, 수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도부와 악수하며 맞춤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김기현 대표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의 전현 수장을 양옆에 두고 윤 대통령은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소고기와 먹장어, 콩나물국을 곁들인 한식 만찬은 간단한 맥주까지 곁들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일본 방문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경제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가 밥상에 오른 가운데 집권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손발을 맞춰 열심히 일하자는데 모두가 의기투합했다고 브리핑을 맡은 김병민 최고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적인 면에서나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와 당이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함께 다진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정례 회동도 막이 오릅니다. 김 대표는 긴밀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를 제안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정대 사이의 소통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만찬 자리에서 이 구상이 확정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 달에 2차례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새로 출항한 김기현호와 원팀으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를 강력 추진하는 장밋빛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사무총장과 대변인단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새 사무총장에 재선 이철규, 전략기획부 총장에 초선 박성민, 조직부 총장에 초선 배현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공천 실무를 맡을 핵심 당직에 친윤 의원들이 주로 배치된 가운데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초선 강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에는 초선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원외 대변인으로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김예령 전 김기현 후보 캠프 대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측근인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죽음으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는 전면적인 당직 개편으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이미 통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 이후 당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강제징용 해법과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 압박 등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것인데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창피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도 이 대표가 당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 간의 불신 또 뭐 이 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녹여내는 작업들을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당장은 물러날 계획이 없다면 당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당 쇄신 물꼬를 트자는 건데 친명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짜여진 중요 당직이 이미 통합을 우선으로 구성됐고 이런 주장은 당대표 흔들기일 뿐이란 겁니다. 여러 주요 당직 인선 중에서 친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인선할 때 통합을 고려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도부에서는 일부 인적 개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당분간은 단일 대우로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우리가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측근의 죽음은 결국 이 대표의 책임이라며 대표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당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간절한 외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는 물론 일부 당직 개편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실상 공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내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생존 피해자 전원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 반한 제3자 변제는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공탁 등을 통해 제3자 변제를 강행한다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일방적인 공탁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판결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제3자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성질,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실제로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의 증거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인편으로서의 전달을 통해서 중복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법, 배상해법을 규탄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인데다 오는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개의 선언을 하고 피해자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만큼 피해자 목소리를 듣는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옷을 벗으라고 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도 동행해 일본 업체들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추진 중인 미래청년기금도 조성 방안 등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 갑니다. 공식적으로 경제사절단이 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셔틀 외교 재개 분위기에 발맞춰 양국 기업 간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차 제조 능력과 2차 전지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일본은 정밀 모터와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술이 앞서고 있어 업체 간 협력이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전동화를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일본 업체들도 이제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내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피고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이미 지난주 도쿄에서 기금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매듭짓고 발표 형식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9년 7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돼 해빙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교류 확대로 양국 경제계 사이에 공감대는 넓어지겠지만 오래된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지부장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또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할지라도 폭력 사용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각종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제보 때문인데요. 노조조합원 과반이 요구하거나 또는 횡령 비리 사건 발생 시 회계 장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뒤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지만 금속노조가 해당 간부들을 제명하며 막아섰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그들을 무자비한 소송과 고소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혜승 위원장님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 이명이 생기셨습니다. 노조가 직업인 저들이 조합원 대신에 노동조합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런 거대 노조의 괴롭힘과 더불어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행패를 벌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포함한 제재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연기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안에서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과 선출 방법도 바꿔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당 새 지도부가 첫 일성으로 노조 개혁 카드를 꺼내면서 당정의 노조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노동개혁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서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일각에 불법과 부조리만 부각하고 이보다 최소 5배 더 많이 접수된 사용자의 불법엔 눈 감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말 보조금과 지원금에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고 처벌하면 되는데도 자극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지지도가 떨어지자 반노조 정서를 부추겨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새로 맡은 클린스만 감독이 3월 A매치를 치를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출전 멤버가 주축이고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가 새로 발탁됐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깜짝 카드는 없었습니다. 카타르 멤버 26명 가운데 부상 중인 홍철과 윤종규를 제외한 24명이 그대로 발탁됐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가운데는 왼발을 잘 쓰는 측면 수비수인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만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도 카타르 월드컵 멤버 그대로입니다. 예비 엔트리로 카타르 월드컵에 갔던 셀틱의 오영규가 대표팀 명단에 들어온 것 정도가 눈에 띕니다. 클린스만 호의 벤투호 주축 멤버가 그대로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을 살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파주 NFC에 소집돼 24일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28일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콜롬비아에게는 역대전적 4승 2무 1패로 앞서 있고 우루과이에는 1승 2무 6패로 뒤져 있습니다. It will be packed house and full stadium and hopefully we're gonna win. But it was exciting for me to see the stadium after a long time. I was here in 2002. 이번 명단에서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클린스만호의 색깔에 맞는 선수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팀 승선을 향한 소속팀에서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그제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진화 작업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진화 과정에서 나온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밤사이 인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여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도 불씨가 많이 남아있고 잔불을 끄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커지기도 하지만 급격히 확대할 위험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를 비롯한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불타는 타이어가 내뿜는 검은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퍼져나갔는데요.
유독성 연기에 인근 주민들은 친척집 등으로 대피하거나 문을 꼭 닫은 채 집안에서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맑던 하늘이 가려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기에선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유독성 검은 연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퍼져 나갑니다. 여기에 타이어 원료와 완제품이 불에 타면서 인근 지역은 고무타는 냄새로 뒤덮인 상황.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친척이나 친구 집 등에 대피했습니다. 낮에 불이 조금씩 꺼지는 기미가 보이자 상황을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지 그게 맑은 날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냐고 도망가라 불났다니까 그냥 뭐 36개 보따리에 그냥 싸들고들. 집에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주민은 행정기관이 마련한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번 화재로 집안에 있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화재 현장 인근 체육관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대피소를 찾아온 주민은 아직도 간밤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11시쯤 되니까 막 25층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불이 계속 많이 놀라시고 활발 타고 있고 계속 아는 지인분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이번 화재로 인근에 있는 신탄진 중학교 등 5개 학교가 임시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화재로 놀란 인근 주민들의 가슴은 종일 뿜어져 나온 유독성 검은 연기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그젯밤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 공장을 포함한 대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아직 미정인데요. 한국타이어는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으로 물량을 분산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65%가 수출되고 35%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공급됩니다. 한국타이어 제품을 공급받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체 공급처 확보를 비롯한 대응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정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매달 2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첫 만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축하와 새로운 지도부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고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수뇌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는 19일 개최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당면한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노동과 연금, 교육 등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와 대화를 나누다 5.18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우리도 원치않은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어진 발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 아닙니까? 표를 얻기 위해 이른바 공수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인데 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곧바로 뭐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당 안팎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정치 혐오와 불신을 조장한다며 여당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고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공약을 립서비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공약도 국민을 속이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여당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여론 향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의원들이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과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한 거로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민주당 의원 SNS 단체 대화방에 지난 2016년 쓴 자신의 SNS 게시글이 올라오자 성남시장 때 쓴 글로 지금도 페이지에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2016년 쓴 글은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것을 두고 등 뒤에서 내리꽂힌 비수가 정말 아프다며 상처가 근육이 될 거로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묘지에 뚫린 구멍에서 한자가 적힌 돌들이 발견됐는데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주술적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있는 산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묘소 근처에서 수사관들이 탐침봉으로 곳곳을 조사합니다. 이 대표가 묘소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 지난 11일. 봉분 주변에 구멍 4개가 뚫렸고 날생자와 발글 명자 등 한자가 적힌 돌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주술 테러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한동안 낯선 사람들이 산 주변을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묘지에 가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묘지 그 봉분 위에 거기 자꾸 올라가가지고 계속 다른 데 주고 보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분들은 산소에 그 갈 일도 없고 별로 저희들은 본 생각이라 그 풍수하는 분들이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면서 분묘 발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구멍을 4군데 뚫었기 때문에 훼손 정도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부라도 훼손하면은 판례상으로는 뭐 가능한 걸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와 마을 CCTV 여러 개를 확보한 경찰은 범행 시점부터 특정한 뒤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운순 씨는 이와 별개로 공흥지구와 가까운 농지를 농사지을 의사도 없이 사들이고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땅 관련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운순 씨가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에 적힌 땅들을 들여다봤더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공소시효를 최장 7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땅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차명 보유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습니다. 문제가 된 땅들을 매입한 시기가 대부분 2008년 이전이라 땅 매입 시점으로부터 7년인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농지법 위반이나 명의신탁 관련돼서 이제 불법 사항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다 도과가 된 걸로 보이기는 해요. 위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수사팀은 땅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더 들여다본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차명 보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 파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되고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SBC가 실리콘밸리 은행 SVB 영국 법인을 1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HSBC가 SVB 영국 법인을 인수하면서 IT와 생명과학 분야 거래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HSBC 노엘 퀸 CEO는 성명을 내고 SVB 영국 법인 고객들의 예금은 안전하며 은행 거래도 평소처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VB 영국 법인의 고객 기업은 3천 곳이며 대출은 55억 파운드, 예금은 67억 파운드입니다.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시작한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 전환 등을 거치며 67년간 독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2의 증권거래소가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체거래소, 즉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과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신규 인가하고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다만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합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습니다.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투자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넥스트레이드가 ATS 설립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와 거래 시간 연장 등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 경쟁 체제가 자리 잡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의 이슈 때문에 제공을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ATS에는 적용을 하고 거래소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경쟁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은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순차로 이뤄지면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ATS를 도입 운영한 뒤 정착 상황과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당권 경쟁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납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황 전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과 협력을 당부할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처음으로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직 개편, 이 대표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음 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미 연준 의장은 최종 목표 금리가 예정보다 더 높게 지속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야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2시 귀국길에 오릅니다. 복귀한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해서 시범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유행하는 사적 보복 관련인데 현실 사회에 대한 불신이 밑바닥에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준비 과정을 다룬 첫 번째 시즌에 이어 본격적인 복수가 이뤄지는 후속편들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법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사적 복수극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봤을 때 조금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시 권선징악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줘서 똑같이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 하나로만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아무런 반응 없이 아니면 그런 피해만 안고 살아가기에는 피해자가 당한 게 너무 크니까.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먼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교 폭력을 주제로 했다는 점이 공감대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현실에선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학폭을 저지르고 있는 애들은 사회적 강자구나. 학교에서도 어떤 시스템으로든 그들을 징벌할 수 없었고 사회에 나가면 더 하겠구나.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공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담 그리고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사례처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학교 내 보호자인 교사가 네 잘못 아니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했던 경험. 무력한 현실 속에서 자신도 방관자였다며 괴로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끝장 소송에 나서는 가해자가 늘며 학교 울타리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더 낮아진 실정입니다. 끝까지 불복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행정소송으로 다퉈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적 복수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았을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6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은데요. 다행히 낮부터 꽃샘추위가 물러나며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무려 7도나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큰 만큼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형 화재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3.6도, 대전 1.2도, 안동은 0.1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8도, 광주는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예년보다 따뜻하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 비가 살짝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